자, 12강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 전반적인 관점과 관련된 내용은 2015년도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는 서울시 문제에서 기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문화라는 파트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자, 총체론적 관점이죠. 자,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관점을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입장에서 자,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가 총체론적 관점이라 하고요.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의 특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문화라는 자체는 어느 문화가 우월하다, 자,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름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역사적 맥락도 있을 거고요. 자연적 환경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회의 기준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문화를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상대론적 관점이라 하고요. 자, 비교론적 관점인데요. 비교론적 관점은 서로의 문화를 자,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또 문화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관점을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이유는 자기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더라. 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일본을 여행하면서 일본이 갖고 있는 문화의 특성 중에 우리 문화와 갖고 있는 보편성이 있을 거고요. 뭐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비교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문화를 또 이해할 수 있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 특징이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는요, 보편성과 특성이 있죠. 보편성은 모든 문화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뭐, 인간의 희노애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언어, 결혼, 가족제도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보편성이죠. 하지만 그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 현상이 등장한다. 그 사회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특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는 보편성과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더라. 자, 문화를 이해하는 자, 우리 태도를 보시면요. 자, 가장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태도는 이미 우리 배웠죠. 문화의 상대성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못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요.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고요. 하나는요. 극단적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주의. 자, 자문화 중심주의를 다른 의미로 정의하면요. 자, 배타주의, 혹은 국수주의, 혹은 뭐 제국주의 이런 의미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죠?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문화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자기 문화가 우월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는 부정적이죠.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요.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자, 부정적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타 문화를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타 문화와의 문화적 갈등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의 뭐 흥선대군의 세국 정책 같은 것을 대표로 자문화 중심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 사대주는요. 자, 타 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데요. 자기 문화는 열등한 거예요. 타 문화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우수하다고 믿고 그 문화를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태도를 문화 사대주의라 합니다. 장점이 있죠. 문화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이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죠? 자기 문화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한 것이 문화 사대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인데 앞에 극단에 써 있네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서로의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회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상대주의라 하는데 극단적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식인 풍습, 혹은 뭐 순장제, 혹은 아직도 남아있는 명예살인, 이런 것들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 즉 존엄성과 벗어난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그 사회에 갖고 있는 문화라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해야 되느냐. 자, 그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것을 극단적 상대주의랍니다. 명예사회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여성들이 바람을 피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에게 걸리거나 아니면 뭐 하게 되면 알아서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걸 명예살인이라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극단적 상대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될 태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역기능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상대주의가 중요한데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부터 벗어난 태도, 즉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에 대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라 했죠? 문화 상대주의. 서로의 문화의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극단적 상대주의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막상 나와도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또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태도를 구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